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어 넘어서 공부하는데, 자,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1장 먼저, 그래서 트랜지션 메탈 그리고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에서 이제 전이금속과 배이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고요. 그 앞쪽은 뭐 핵화학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일반학적인 범주에서 그렇게 뭐 강조 다루지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빼서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주로 일반학적인 범위에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단원에 해당해요. 자, 먼저 이제 전이금속에 대한 화학은 이제 따로 빼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텐션 메탈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율표상에서는 네 번째 주기부터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보통은 디오비타를 채우는 디오비탈의 전이금속도 있고, 그다음에 에포비타를 채우는 그러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계열의 전이금속도 있죠. 근데 이제 주로 우리 문제에 등장하는 것들은 디오비탈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주로는 4주기. 아시겠죠? 뭐 5주기나 6주기 정도가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결정장 이론에서 평면 사각형의 구조를, 기하 구조를 이루는 그런 전이금속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4주기 원소를 중심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정장 이론에서 어떠한 결정장 갈라짐을 볼 때 그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어떠한 전이금속에 대해서 전이금속의 어떠한 특성들을 뭐 아주 자세하게 물성을 본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배유화학을 이루는 관점에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이금속에 대해서 이제 착이온이라는 걸 형성하거든요. 착이온 또는 이제 이러한 이온들이 이온 결합형 물질을 형성하면 이제 착화합물 이렇게 부르는데 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컴플렉스 아이온, 아니면 이제 코디네이션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복잡한 애들이다. 뭐 이런 것들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떠한 그 구조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논점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래서 원자가 결합 이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달교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라이즈드 일렉트론 모델, 편제된 전자 모형으로 이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결정장 이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뭐 리간드 필드 티어리라는 것도 있는데 리간드장 이론은 사실 일반적인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결정장 이론의 분광학적 계열을 포함시켜서 어떠한 이제 차균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그런 과정으로 갈 거예요. 되시겠죠? 자, 먼저요. 트랜션 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D블락의 전이금속. 이건 디오비타를 채우는 애들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13족에서 3족에서부터 그죠? 3족에서부터 12족에 해당하는 10개의 이제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래서 사실은 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금속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D블럭에 해당하는 그런 전이금속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란타나이드가 있죠. 사실은 란타나이드 다음에요. 이런 애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있죠. 그죠? 요 14개는 에포비탈을 채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에포비탈이라는 건 뭐야? 방이 7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4개 전자를 채울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티나이드, 란타나이드, 그 란탄족, 악티늄족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4주기에 해당하는 이 전이금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주기율표 뭐 주기성 할 때요 전자 배치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전이금속에 대한 전자 배치를 이미 다뤘고요. 자, 한번 정리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자, 스칸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죠?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 4s1에 4s2에 3d의 1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티타늄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 4s2에 3d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나듐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 4s2에 3d의 3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아르곤의 4s1에 3d의 5가 됐죠. 그죠? 2의 4가 아니라 1의 5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망간이 이렇게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 4s2에 3d의 5개가 됐고요. 그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 4s2에 3d의 6가 되고요. 코발트 3d의 7. 그 다음에 니켈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 4s2에 3d의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또 예외적으로 이렇게 4s1에 3d의 10이 되고요. 아연이
아르곤의 전자배치에 4s2에 3D에 10이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크롬이라는 물질하고 요 구리가 예외적이고요. 사실 전이금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뤄요. 사실 전이금속만 다루는 경우에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자 반지름에 대한 것들, 이온 반지름에 대한 것들, 수와 엔탈피 차이점.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이금속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룰 때는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벗어나는 문제는 일반학적인 범위에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물질의 특성 쪽에다 넣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반응이라기보다는 뭐 반응이 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의 특성의 관점에서 이제 주로 살펴보기 때문에 물체에 넣어놓고 사실은 이제 일반학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반응을 얘기하고 약률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따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 요 단어는 좀 독립적인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준달 교재도 트랜지션 메탈에 대한 어떠한 조사들 쭉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the first law of transition metal 그래서 4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그죠? 그런 전이금속들만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중심적으로. 자, 전이금속은요. 이제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때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의 내용에서 좀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원소를 이제 주기율표에서 보게 되면은 주족 원소가 있고요. 전이 원소가 있어요. 전이 원소는 다 이제 금속에 해당하는 거죠. 자, 주족 원소는 이제 1주기부터 2주기고요. 그 다음에 1족부터 2족, 그 다음에 13족부터 18족 이렇게 해당하는 거지, 그치? 얘는 12족부터 3족부터 12족에 해당하는 건데, 자, 얘네들은 자, 원자 반지름의 특징이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족 원소에서는요,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의 증가 효과로 인해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라고 했고요. 같은 족에서는 껍질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이금속은요, 좀 독특하다 이거지. 기본적인 경향은 또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자, 스칸듐, 티타늄, 바나듐, 크롬, 망간,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그런데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되지? 증가하는 경향도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5주기와 6주기는 경향성이 어때요? 매우 비슷하네. 그지? 그 보니까 거의 반지름 경향도 비슷하지만 뭐 전체 비슷하지만 5주기와 6주기는 반지름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껍질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하다는 얘기지, 그지? 자, 이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족 원소의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자, 유효액전하의 증가 효과로 인해서 원자 반지름이 작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전이금속의 반지름은 주족은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4주기 전이 원소의 경우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전하 증가 효과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 이거는 주족 원소랑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근데 계열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요. 자, 3d 오비탈에 의한 4s 오비탈의 가리움 효과 및 경사 반발력의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계열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요. 3d 오비탈에 의해서 3d 오비탈 봐봐. 자, 이렇게 세워지지. 예를 들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서요. 자, 한번 여기 볼까?